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본회의 표결되기 단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XRP는 증권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디지털 상품이라는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원은요, 이미 이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어요. 상원은행위원회도 양당 합의로 넘겼습니다. 지금은 상원본회의 의제 제너럴 오더스 423번의 이름을 올린 채 표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SEC와 CFTC가 이미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동 분류했다는 해석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법안은 그 결론에 도장을 찍는 절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지긋지긋한 질문은 시장에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큰 게 정리됐는데 가격은 몇 달째 같은 자리에서 눌려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XRP는 지금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이 아니에요. 이미 면접장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후보자입니다. 문은 열렸어요. 근데 합격 통지서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박수와 야유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빵 반죽을 발효시킬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트나 밀가루 품질? 아닙니다. 온도예요. 온도만 딱 맞춰주면 반죽은 알아서 부풀어 오릅니다. 리플이라는 반죽인 공포의 열기를 딱 불어넣으면 개미들의 불안이 알아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세력은 손 하나 안 대고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렸다가 딱 부풀어 오른 그 순간에 눌러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급락입니다. 언론에는 절대 안 나오죠. 오늘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법안이 통과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왜 가격이 법안보다 먼저 움직였느냐? 이 질문의 답을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원문을 며칠 동안 직접 뜯어봤습니다. 조항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네이버 가도 안 나오고 해외 포럼까지 전부 뒤졌는데도 이걸 정리해 놓은 자료가 단 한 줄도 없더군요. 왜 아무도 이 조항을 말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영상 뒷부분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 뉴스에서 진짜 중요한 건 표결 날짜가 아닙니다. 물량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헤드라인은 전부 법안만 봅니다. 통과되면 급등, 부결되면 폭락. 유튜브 썸네일이 다 이렇게 도배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돈 굴리는 사람들은 법안 텍스트를 안 봐요. 재고를 봅니다.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물량이 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1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은 계속 늘고 있어요. 고래와 장기 보유자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에스크로에서 풀린 10억 개 중에 7억 개가 다시 잠겼거든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계속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트 창고에 라면이 가득 쌓여 있으면 할인 행사가 나와요. 근데 창고가 텅 빈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가격표는 순식간에 바뀌죠. XRP가 지금 그 창고 상태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해요. 재고가 없다, 이거 무조건 상승 신호라고 읽어버립니다. 틀렸어요. 이건 양방향입니다. 호가창이 얇다는 건 작은 매수에도 가격이 튄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도 됩니다. 고래 몇 명이 던지면 바닥이 그냥 뚫려요. 얇은 시장은 상승 촉매이자 붕괴 촉매입니다. 업계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동성이 없는 시장은 물이 얕은 강이랑 똑같습니다. 큰 배가 지나가면 바닥까지 뒤집혀요. 그래서 저는 클래리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법안은 XRP를 올려주는 법이 아니에요. XRP를 파는 사람한테 출구를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년 만에 최저 재고, 거기에 사상 최고 고래 비중. 이 둘이 만나면 통과 헤드라인은 매수 신호가 아니라 고래들이 몇 년째 기다려온 유동성 창고가 됩니다. 뉴스가 유동성을 만들고요. 유동성이 매도를 가능하게 하고 매도가 얇은 호가를 무너뜨려요.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차트는 뉴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큰 돈이 먼저 자리를 잡고요. 뉴스는 나중에 이유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XRP는 이 법안 하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미국의 심판이 두 명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한쪽은 SEC입니다. 학교로 치면 생활지도부예요. 너 이거 규칙 위반 아니야?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 기관이죠. 다른 쪽은 CFTC입니다. 원래 밀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시장을 관리하던 심판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이 이 두 심판 중에 누구 아래로 들어가느냐, 이걸 연방법으로 못 박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XRP에 새 가격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XRP가 어느 진열대에 놓일지를 정하는 법입니다. 생활지도부 진열대에 놓이면 위험물 취급이고요. 원자재 진열대에 놓이면 금이나 원유 옆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 기관은 수익률보다 컴플라이언스를 먼저 봅니다. 돈이 있어도 법무팀이 빨간불 켜면 매수 버튼은 안 눌려요. 지금까지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XRP 앞에서 멈춰섰던 이유가 딱 이겁니다. 수익이 안 나서가 아니라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답을 못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문이 3개 열립니다. 거래소가 상장을 망설일 이유가 사라지고요. ETF가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핑계를 못 대게 되고, 은행과 결제기업이 XRP를 실험자산이 아니라 규제 안에 들어온 결제 인프라 후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TF가 뭔지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인을 직접 사서 지갑에 넣는 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처럼 간접적으로 사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갑도 개인 키도 필요 없으니까 기관 입장에선 이게 유일한 출입구예요. 지금까지 XRP 현물 ETF 5종에 들어온 자금만 해도 이미 조 단위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클래리티가 통과되면 여기에 수조 원대 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그 돈 법 통과 다음 날 안 들어와요. 기관은 심사위원회 돌고 리스크위원회 돌고 회계 처리 방식까지 정한 다음에야 움직입니다. 분기 단위로 굴러가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뜨는 날이랑 실제 돈 들어오는 날 사이에 몇 달짜리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에서 개미들이 털리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알았으면 이제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봅시다. 크립토 자금은 항상 같은 경로를 탑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요. 신뢰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이더리움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고성장 체인으로 넘어가요. 마지막에 시장이 뭘 찾는지 아세요? 아직 덜 올랐는데 이야기가 확실한 대형 알트를 찾습니다. XRP는 이 지점에서 남들이 못 가진 걸 4개나 들고 있어요. 결제, 은행, ETF, 그리고 규제 명확성,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XRP는 이미 한번 보여줬습니다. 재작년 말 규제랑 소송 부담이 거치기 시작하자 3배 넘게 올랐어요. 대장 코인을 그냥 따라가는 코인이 아니라 규제 이야기가 붙으면 혼자 튀어오르는 코인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 다음 해초에는 7년 만에 최고가 근처까지 갔고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 대비 훨씬 강한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온체인 쪽은 아직 약합니다. XRP 레저 자체의 디파이 활동, 탈중앙 거래소 거래량은 몇 년 전 수준에 한참 못 미쳐요. 플레어 네트워크 쪽으로 예치된 물량이 늘긴 했는데요. 이더리움 생태계랑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건 부풀릴 이유가 없어요. 팩트가 그렇습니다. 차트는 늘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트를 밀고 있는 건 온체인 활동이 아니라 규제 기대감이에요.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수많은 알트 중에서 하필 XRP가 클래리티 법안의 대표 수혜주로 불리는 걸까요? XRP가 뭐 하는 놈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 은행 여러 곳을 거칩니다. 며칠 걸리고 수수료가 계속 붙어요. XRP는 그 중간 정거장을 확 줄여버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기존 금융망이 정류장마다 서는 시내버스라면 XRP는 중간에 안 서는 전용 차선이에요. 국제 송금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 도로가 불법 도로인지 공식 도로인지 아무도 확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그 전용 차선에 공식 허가 도로 표지판을 박아버리는 작업이에요. 리플 쪽은 지금 상원의 법안 지지를 아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통과 안 되면 FTX 같은 사태가 또 터진다. 규제 공백이 반복된다면서 여론전까지 키우고 있어요. 국내 거래소들이 한글 이름을 리플에서 XRP로 통일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랑 코인을 분리해두겠다는 거예요. 상장 재료는 아니지만 규제 리스크를 미리 정리하는 움직임입니다. 토크노믹스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 지금 시중에 도는 건 그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에스크로에서 풀린 물량 상당수가 다시 잠겼어요. 거래소 재고는 줄고 있고요. 고래 지갑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공급이 사라진 코인은 아니에요. 다만 당장 시장에 던져질 수 있는 물량이 계속 압축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XRP는 차트로 오르는 코인이 아니에요. 신분증이 바뀔 때 재평가되는 결제 인프라 코인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가격이 빠지는 경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시장은 발표 당일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발표를 예상한 사람들의 포지션으로 이미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XRP가 몇 달째 좁은 구간에 갇혀 있는 건 재료가 약해서가 아니라 재료의 핵심이 이미 소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직후에 3가지가 동시에 터질 수 있어요. 재료 소멸 매도, 고래 차익 실현, 그리고 과열된 롱 포지션 청산, 선물 시장에서 숏이랑 롱이 서로 내는 자리세, 펀딩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게 순식간에 연쇄로 터집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얇은 재고 상태에서 숏이 몰려 있으면요. 빌려서 판 사람들이 급하게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불난 건물에서 사람들이 한 출구로 몰리는 거랑 똑같아요. 가격을 위로 밀어버리죠. 그래서 표결 결과보다 중요한 게 표결 직후 24시간입니다. 대량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계속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여기서 다음 방향이 갈립니다. XRP 클래리티 법안 이거 단순 호재가 아니에요. 하원 통과, 상원 대기, 디지털 상품에서 ETF 자금 유입, 거래소 재고 감소, 고래 매집 이게 전부 한 줄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얇은 호가 결국 이게 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 계좌는 녹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이 여러분 심리를 정확히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당할까요? 답은 심리에 있습니다. 세력은 인간의 본능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미를 털어요. 지금 XRP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있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어쩌나 이 감정. 이거 세력이 만든 거예요.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XRP가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근데 세력은 딱 그 순간을 노려서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받는 거예요. XRP 이제 끝났대 하는 부정적 뉴스만 보면서 자기 패닉세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XRP 무조건 오른대 하는 뉴스만 보면서 무작정 버티거나
세력은 이 양쪽 모두한테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벼농사 지을 때 참새 쫓는 허수아비 아시죠? 세력은 여러분 눈앞에 허수아비 뉴스를 세워놓고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알곡을 조용히 다 걷어갑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라는 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XRP 산 가격,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요.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지금 올라도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하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거라고 좌절합니다. 세력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판단력을 흐립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래 지갑 움직임을 직접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 XRP 지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세력 의도를 읽는 핵심 지표예요. 개미가 던질 때 고래가 담으면 그건 매집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개미 털기 구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21달러대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급등한다고 포모에 휩쓸려서 고점 추격하지 말고 세력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세요. 지금 XRP 시장은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세력이 설계한 거대한 심리전의 판입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원도 안 하던 시절, 이더리움이 만 원도 안 하던 시절 사람들은 설마 오르겠어?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때 버틴 사람들은 지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나도 살걸. 이후에 지금 여러분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드레이퍼가 2014년에 비트코인 1만 달러 예언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 왜 가격이 법안보다 먼저 움직였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법안을 믿어서가 아니라 큰 손들이 물량을 미리 옮겨놨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셨으면 이제 제가 아까 약속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절대 이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미국 상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리플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SEC 소송이 끝난 이후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죠. 게다가 리플 경영진은 2025년 중에 XRP 현물 ETF 출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친암호화폐로 가고 있고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기관이 비트코인 ETF로 이미 대박을 쳤어요. 레리 핑크가 누굽니까? 11조 달러를 굴리는 블랙록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선언한 순간 판이 바뀐 겁니다. 그 거대한 기관 자본이 이제 XRP로 넘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로 개미를 털어내고 그 뒤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공개 영상에서 이름까지 다 까버리면 향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따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가 있어야 저도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드릴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걸 왜 공짜로 주냐 하실 겁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XRP 들고 있는 개인 홀더예요. 저 혼자 아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흐름을 읽고 같이 대응할 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수익이 곧 이 채널의 힘이에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겁니다.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1원어치도 없습니다. 다만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안 누르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는 못 챙겨요. 설문에 구독 확인 항목 있으니 꼭 체크해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1초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료 아닙니다. 1원도 안 받아요. 저는 이미 이 채널 성장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모습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보람이에요. 그리고 이 코인 이름 받으신 다음에 또 고민되실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거 혼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봅니다. 어제도 수익 인증이 17건 올라왔어요. 혼자 차트 보면서 밤새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가면 느리고 불안하고 같이 가면 빠르고 확실해요. 근데 이 방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신청 지나면 최소 한 달은 안 엽니다. 설문 남기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따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였어요. 남은 건 여러분이 그 버스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정류장에서 뒤늦게 손 흔드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꼭 참여하세요.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오겠습니다.